16번입니다. 로그 방정식이네요. 자,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인쇄된 상태에서 진수 조건, 미수 조건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습관 길러두려고 그랬죠. 자, 앞에 부분은 x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되고 뒤에 있는 로그 진수 x 마이너스 2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2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두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이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x는 꼭 2보다 큰 값만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되겠죠? 그런 다음에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놈이 5가 되니 이 진수라는 것은 바로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니까 2의 5제곱이 바로 진수가 되어서 바로 32가 되겠네요. 자, 합차 공식 이용하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니까 자, 이항하면 36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자, 진수 조건에서 x는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는 6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7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자 f 프라임 x가 주어졌죠. f0이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fx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fx는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이 f 프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이니까 적분하면 되겠죠. 자,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x 세제곱은 x 4제곱이 되면서 자, 3보다 하나 큰 4로 나누어 주면 2x 4제곱이 되고 그리고 6x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되면서 3으로 나누면 2x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항상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됩니다. 바로 이 F0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바로 X자리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물어보는 F-2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고 바로 마이너스 8 곱하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자, 따라서 16 마이너스 1, 15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풀이는 바로 부정적분을 직접 구해서 맞죠? fx를 구해서 처리한 방법이고 이번에는 정적분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F0이 주어지고 F-2니까 F0에서 F-2를 뺀 게 바로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바로 F 프라임 X dx하고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맞습니까? 요게 한 부정적분을 fx가 되니 f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f 프라임 x에 그대로 이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을 바로 집어넣으면 요 부분을 우리가 정적분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2x 4제곱이죠. 자, 2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이 되고 윗건 0을 넣는 값에서 아래건 마이너스 2를 넣는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F0은 주어졌죠.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마이너스 1로 주어졌고 물어보는 게 F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처리하면 0을 넣으면 0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 자, 얼마 되죠? 32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얼마가 된다? 16, 16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네모 값을 이항하면 네모는 마이너스 16이 이항해서 플러스 16이 되므로 얼마가 된다? 동일하게 15가 된다는 것도 정적분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8번입니다. 자,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시그마 뒤에 일반항이 1차식이면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뭐죠? 2분의 항초말 맞습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죠. 초항은 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자, 말하는 10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40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50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2하고 10하고 약분하면 얼마 되고? 5가 되고 5와 250을 약분하면 5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분자가 2a 플러스 얼마가 되죠? 44가 되겠네요. 이 값이 50이니까 2a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요. 바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등차 수열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죠. 아니면 두 번째로 그냥 시그마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여러분들이 시그마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4배에 시그마 K가 1에서 10까지 K 공식, 자연수의 거듭제곱 공식이잖아요. 그죠?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죠? 55죠. 55. 맞습니까? 그리고 조심할 것은 요 상수는 A는 상수잖아요. K가 변수니까 A라고 적으면 안 되고 바로 A를 10번 더했으니까 10A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얘가 바로 얼마다? 250이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55가 얼마가 된다? 22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0A가 얼마가 되면 되죠? 30이 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19번입니다. 함수 fx는 4차 함수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4차항, 2차항, 그리고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이 4차 함수는 바로 y축 대칭 우함수가 되겠죠. 우함수. 자, 그렇기 때문에 4차 함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 선대칭 그래프는 바로 극소의 위치가 똑같죠. 극소의 위치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극소값이 똑같아지는 이런 형태가 바로 대표적인 바로 4차 함수의 선대칭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에서 극소이고요. F4의 극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은 x가 0일 때 바로 y 값이 되니까 바로 이 점이 4가 되므로 x 0을 대입하면 바로 y가 4가 되니까 b 값은 그대로 4로 결정이 나네요. 그죠? 자, 그러면 1에서 극소니까 바로 도함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2a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는 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1을 대입하면 바로 도함수가 0이 되게 되죠. 극소니까. 따라서 4 플러스 2a가 바로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하므로 a 값은 간단하게 마이너스 2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바로 상수항 4가 되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20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gx를 어떻게 적용해 놓았죠?
자, 구간의 길이가 1이잖아요. 구간의 길이가 1이면서 이 ft의 절대값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바로 이 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피적분 함수가. 따라서 이 피적분 함수 절대값 그래프에 바로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바로 넓이로 바로 정의한 바로 gx 함수는 넓이 함수라는 것. 우리 주기 4파전에서 많이 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 이 gx는 이제 넓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과 4에서 극소가 된다. 극소가 된다는 말은 바로 1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다가 넓이가 작아졌다가 맞죠? 1을 지나면서 넓이가 커지는 경우가 되겠죠. 4에서도 넓이 4로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넓이가 즉 작아졌다가 즉 감소했다가 바로 정가로 돌아서는 부분이 바로 극소의 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x 이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서 자, 그런데 구간의 길이가 얼마죠? x와 x 플러스 1이니까 한 칸 차이죠. 한 칸 차이. 한 칸 차이를 생각하면서 언제 넓이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차 함수는 자, 최고차 계수가 2인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x축가 만나지 않는 이렇게 붕 떠 있는 이차 함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럴 때는 보세요. 구간의 간격이 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이 정적분의 값이 바로 이 넓이, 이 포물선과 이 x축과 이 x와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한 칸에서의 넓이가 바로 gx가 되죠. 그죠? 그런데 x 값이 조금만 움직이면 자, 여기서 그림상으로 조금을 이 정도로 봅시다.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넓이가 어떻게 되죠? 자, 왼쪽은 이 선이 줄어들죠. 오른쪽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게 돼요. 감소하게. 넓이가 작아지죠. 스님이 적분 시간에 넓이를 공부할 때 넓이는 요 함수값들을 모두 다 요 구간 안에서 함수값들을 모두 모은 거다. 즉 선분의 길이의 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분의 길이를 모두 다 모은 게 요 구간 한 칸 안에서의 바로 넓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왼쪽 빨간 라인보다 왼쪽 초록색 라인이 길이가 짧아졌고 오른쪽 빨간 라인보다 어떻습니까? 오른쪽 초록색 라인이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요 x가 조금 변할 때 미세하게 변할 때 바로 넓이는 뭐하다? 바로 줄어들고 있죠. 마찬가지로 조금만 한 번 더 움직여 보면요. 자, 요렇게 요만큼 움직였을 때 여기도 요만큼 움직이니까 또다시 왼쪽 라인이 줄어들면서 오른쪽 라인도 줄어들죠. 마찬가지로 또 약간 움직이면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지니까 바로 이 구간 1 사이에 요 분홍색과 분홍색이 한 칸 차이라면 점점점 넓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자체가 이렇게 감소 구간에서 한 칸 사이의 간격을 잡으면 넓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넓이가 줄어든다는 말은 바로 이 gx가 넓이의 함수니까 그래프로 그린다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칸 차이를 생각했을 때, 자, 요 구간과 여기가 딱 1의 간격을 가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요 높이가 어떻다? 똑같습니다. 높이가 똑같다면, 자, 요게 바로 지금 GX일 때, 여기서 한 칸이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 보면, 요렇게 왼쪽 라인은 길이가 짧아지지만,
오른쪽 라인은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어지죠. 따라서 이 구간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길이가 이제 점점점 뭐 해야 된다? 증가하는 구간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길이가 왼쪽은 짧아지고 오른쪽은 길어지니까 넓이 자체는 바로 증가하겠죠. 그죠? 커지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언제가 바로 가장 작아지냐면 요 왼쪽 라인이 뭐일 때? 분홍색일 때. 그죠? 왼쪽 라인이 분홍색일 때 요때가 바로 x고 여기 오른쪽 라인이 x 플러스 1로서 한 칸 차이가 났을 때 한 칸 차이가 났을 때 넓이가 가장 작고 조금만 움직이면 넓이가 커지게 되니까 바로 요때 x가 바로 이 dx의 바로 뭐다 극소 지점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넓이가 계속 작아졌다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가 다시 넓이가 이제 커지는 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극소가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근데 문제에서는 극소가 두 군데에서 존재하라고 했으니까 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이렇게 붕 떠 있을 때는 이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할 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다? 넓이가 자꾸 감소하다가 맞죠? 한 번만 딱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가 증가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극소 지점이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2차 함수는 바로 x축과 몇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봐도 한번 본다면, 자, 이 구간과 요 구간이 조금 짧게 잡아볼게요. 요 구간이 바로, 구간의 길이가 바로 1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조금만 x 값이 커지면 왼쪽 라인은 어떻습니까? 분홍색보다 길이가 짧아지고 오른쪽 라인도 분홍색보다 길이가 짧아지니까 이쪽 부분은 바로 넓이가 자꾸 x가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으로 x 값이 커질 때마다 넓이는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 선분의 길이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왼쪽 함수값은 짧아지고 오른쪽 함수값도 짧아지니까 자 x값이 저 멀리서부터 올 때까지는 계속 이 넓이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까? fx 그래프가 아니라 fx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위로 접어 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래쪽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고 이 하늘색 그래프로 보면서 맞죠? 이 그래프가 바로 보다 fx의 절대값 그래프다 이렇게 보고 이 그래프 상에서 바로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면서 자 넓이의 변화를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면서 넓이의 구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계속 어떻게 바로 넓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감소하고 있다가 정가로 돌아선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다? 그 포인트가 바로 극소 지점이 되겠네요. 근데 구간의 길이가 1이면서 그죠? 구간의 길이가 이미 1인데 자, 여기서 한번 봤을 때 요 구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요 구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함수값이 어떻다? 함수값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으면서 요 함수값, 요 구간의 길이가 1일 때가, 요 때가 바로 가장 작아지겠죠. 가장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조금만 더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오른쪽
이 선분의 길이는 왼쪽이죠. 왼쪽 선분의 길이는 짧아지지만 오른쪽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길어지겠죠. 맞습니까? 조금 넓게 본다면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이만큼 줄어드는데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바로 요 라인에서 바로 최소가 되었다가 x 값이 미세하게 변하면서 왼쪽 선의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선 라인이 어떻게 짧아지는데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선 라인이 어떻게 된다? 길어지므로 분홍색에서 분홍색 요 한 칸 간격의 넓이보다 오렌지에서 오렌지 사이에 바로 요 한 칸 간격이 조금 더 크겠죠. 따라서 요 분홍색일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최소 값을 가지기 때문에 넓이 최소로가 되면서 다시 커지잖아요. 그죠? 요때가 바로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저 넓이가 가장 작다가 어떻게 된다? 커지는 순간이 된다. 즉 넓이가 감소했다가 분홍색일 때까지 감소했다가 오렌지색이 되는 순간 바로 넓이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므로 바로 요 분홍색 지점이 극소가 되는 첫 번째 극소 지점이니까 요 x의 위치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넓이가 점점 왼쪽은 줄어들고 오른쪽은 커지기 때문에 이 넓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겠죠. 그러던 순간, 자, 구간의 간격이 1이 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요 정도라고 해볼까요? 여기와 여기까지가 구간의 길이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순간까지가 넓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다시 조금만 커지면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자, 왼쪽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길어지는데, 오른쪽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길이가 작아집니다. 맞습니까? 또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길어지는데 오른쪽 라인의 길이가 작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초록색 부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 함수값이 같을 때겠죠. 그죠? 요때가 바로 뭡니까? 바로 넓이가 가장 커지는 구간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요 부분에서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x 값이 무엇을 갖는다? 바로 극대값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극대는 여기에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가 넓이가 가장 커졌다가 이제 왼쪽은 커지면서 오른쪽은 작아지니까 점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다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요 부분, 원래 우리가 여기서 극소를 찾는 요 부분과 똑같은 위치를 생각했을 때, 자, 여기에 x가 위치하고, 여기에 바로 x 플러스 1이 위치해야 되겠죠. 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그때까지 어떻게 되다가 바로 넓이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죠? 왼쪽으로 오다 보면 그러던 순간 마찬가지로 얘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라인은 바로 길이가 짧아지는데 오른쪽 라인은 길이가 커지니까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다시 증가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분홍색 지점이 바로 요 부분과 유사한 관계로 똑같이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 지점을 지나는 순간 넓이는 또 왼쪽은 짧아지고 오른쪽은 계속 길어지니까 바로 넓이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부분에 바로 x값의 위치가 바로 뭐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극소와 극소의 위치를 두 군데를 우리가 알아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fx를 유추해내야 되는데 2차 함수는 원래 무슨 도형이죠? 선대칭 도형이잖아요. 그죠? 원래 요 선대칭 도형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인 선대칭 도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형태를 보니까 1과 4에서 1이 여기고 4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함수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가 4라면 여기 극대는 살짝 지어볼게요. 여기가 4라면 요 선대칭성에 의해서 그죠? 요 1과 4의 간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 3이 되지만 요 하나의 간격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홍색의 위치는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2가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의 바로 극소가 4일 때 오른쪽의 위치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간격이 한 칸 차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칭축은 바로 x 이퀄 얼마가 되겠다.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같기 때문에 그죠? 같기 때문에 2와 4의 바로 중점인 바로 x 이퀄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여서 바로 2와 4의 중점이 바로 대칭축이다. 따라서 꼭지점에 x좌표가 되니까 이 2차 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2라고 했고 꼭지점에 x좌표가 3이 되니 바로 제곱이 바로 어떻게 된다? 어떤 상수가 되겠죠. 요게 바로 꼭지점에 y좌표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네모의 바로 꼭지점의 y좌표를 찾기 위해서 사실 꼭지점의 y좌표는 여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fx는 접어 올리기 전에 이 2차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한 점을 어떤 하나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는데 요 x가 1일 때의 요 함수값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고 했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도형으로 생각한다면 접어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 길이도 어떻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일 때의 바로 원래 fx로 돌아와서 1일 때의 함수값과 접어 올렸을 때의 2일 때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1일 때의 함수값과 접어 올리기 전에 2일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된다? 자, 길이는 같고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맞죠? 이 두 개의 함수값 y값은 어떻게 된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죠. 그 말은 바로 x에 1을 넣는 값과 x에 2를 넣는 값.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이죠. 2를 넣는 값은 왜 fx가 이 자체니까 그죠? 접어 올렸을 때는 함수값이 같지만 원래 fx는 절대값과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간단한 숫자로 말하면 1일 때의 함수값이 3이면 접어 올렸을 때의 2일 때의 함수값도 3이므로 접어 올리기 전에 바로 2차 함수에서의 2일 때의 함수값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므로 두 개가 더하면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맞죠? 우리가 이 네모값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을 넣으면 얼마가 되죠? 8 플러스 네모가 되고 자, 2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 플러스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0이 되니까 이 네모가 마이너스 10이네요. 따라서 네모는 얼마다?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우리는 2차 함수를 모두 다 유추해 냈다는 것을 추론해 내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F0의 값을 물어보네요. 0을 넣으면 9니까 18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자,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 극대극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극소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으로, 원래 함수의 무엇으로, 도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니까 절대값 fx 플러스 1 통당하면 되겠죠. 근데 아래 끝도 x라는 바로 변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g 프라임 1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바로 f2가 되면서 마이너스 f1이 되겠죠. 그죠? 요 놈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극소니까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를 이항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두 개의 값이 뭐하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원래 F2의 값, 이 절대값 F2의 값과 F1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G 플랜 4도 마찬가지죠. 4를 넣으면 F5가 되고요. F5가 되고 마이너스 F4가 되겠죠. 근데 얘가 극소니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어야 되니까 얘를 이항하면 F5의 함수값과 F5의 절대값의 함수값과 F4의 절대값의 함수값도 같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개념 시간에 많이 공부했잖아요. 줄어들다가 함수값이 같아질 때까지 줄어들고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넓이가 커지기 때문에 바로 이 같아지는 지점, 즉 함수값이 이렇게 같아지는 이 지점이 바로 뭐다? 극소가 되고 극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가 조금 불편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힘든데 여러분들 조금 빨리 듣기를 이용해서 쉽게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21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 로그의 값이 정수가 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값이 정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도 정수고 0도 정수고 또 양의 정수, 자연수도 정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말로 이렇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말로. 이렇게 글자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n에 대한 어떤 식의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즉, n에 대한 일반화된 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문자가 n밖에 없죠. 물론 여기 정수는 숫자예요. 그래서 보통 풀이집에 보면 정수라고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 정수일 때 보통 n을 많이 적는데 여기 n이 있으니까 뭐 다른 m을 이렇게 적고 m을 정수라고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는 해설지가 많죠. 그러면 문자가 많아지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 는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로고 밑이 64잖아요. 64는 2의 거듭제곱, 2의 친척이니까 로고 64는 2의 6제곱이니까 6이 앞으로 나오면 분모로 나가지고 그죠? 따라서 6분의 4니까 얼마가 된다? 3분의 2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진수는 그대로 4m 플러스 16분의 3이 되는 거고, 그죠? 요게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나는 n에 대한 식이 필요하니까 일단 양변에 얼마를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2가 되고 4의 n 플러스 16분의 3이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주면 2분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정수가 되죠. 자, 3 곱하기 정수가 되니까 정수는 어떻습니까? 정수에다가 3을 곱해버리면 요 위에 분자가 다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3의 배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배수는 양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수도 배수예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이 마이너스 6도 3의 배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n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자, n에 대한 식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진수가 4n 플러스 16분의 3이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니까 2에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수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3 곱하기 정수를 바로 뭐로 표현하자? 3의 배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이 식을 정리를 하면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n이 분모에 있으니까 크로스 해도 되지만 여기에 역수를 취해버리도 되겠네요. 역수를 취해버리고 여기를 자, 4의 16이 4의 배수니까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역수를 취했다는 말은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을 했기 때문에 2에 2분의 3의 배수, 3의 배수에다가도 바로 마이너스 1제곱을 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의 배수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3의 배수나 마이너스 3의 배수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3의 배수가 바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6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3, 0, 3, 6, 9인데 마이너스로 곱했습니다. 그러면 6, 3,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와 동일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3의 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잖아요. 그죠? 이 마이너스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굳이 복잡한 마이너스까지 표현하지 말고 그냥 3의 배수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n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n 플러스 4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4분의 3을 곱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적어보면 3배에 자, 4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의 배수에다가 바로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얼마를 2를 빼버리면 되겠죠. 이런 꼴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n은 이 수에다가 4를 빼야 되니까 여기도 사실 굳이 이 플러스 4가 이 항에서 마이너스 4까지 가면 더 복잡하죠. 그런데 n이 지금 자연수니까 이 자체도 그냥 자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상태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4만 빼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좌변이 자연수니까 우변도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에 있는 2분의 3의 배수 마이너스 2라는 게 어떤 수가 되어주면 이 전체 우변도 무엇이 된다? 자연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네모값이 얼마가 돼줘야 됩니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3 곱하기 2의 거듭제곱 형태니까 맞죠? 예, 2의 거듭제곱은 항상 2는 인수로 갖고 있죠. 따라서 얘가 0이 되어도 되나요? 얘가 0이 되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3이라는 자연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1이 되어도 되나요?
2의 1제곱이니까 6이 되겠죠. 즉 이렇게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면 바로 2의 거듭 제곱이 자연수니까 3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지수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어서 되지 않겠죠. 지수가 마이너스 2면 4분의 1이라서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네모, 이 지수가 뭐가 되어야 된다? 자연수를 포함한 0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 네모가 0 이상의 무엇이 되면 된다? 바로 자연수가 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3의 배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3의 배수, 3 곱하기 배수가 2의 뭐가 되겠습니까? 이놈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자체가 또 자연수가 되어줘야 되니까 3의 배수가 3 곱하기 배수했는 것이 즉 3의 배수가 무엇이 되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0부터 되니까 얼마부터 되죠? 2가 되면 되나요? 3의 배수가 2가 되면 2 빼기 2니까 0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저 3의 배수가 바로 2가 되려면 3의 배수는 얼마부터 될 수가 있죠? 2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얘가 얼마가 되어줘야 되죠? 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4니까 2가 되면 0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3의 배수가 얼마가 되어주면 된다? 2가 되기 위해서는 맞죠? 3의 배수가 요 자체 2분 자, 천천히 합시다. 2의 배수가 그러면 2의 배수가 얼마가 되주면 돼요? 0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죠? 자, 다시 2분의 3의 배수가 0이 되려면 2가 되면 되죠. 0이 되려면 2가 되면 되죠. 1이 되려면 얼마가 되겠어요? 요게 요 전체가 1이 되려면 바로 3이 되어주면 됩니까? 그리고 2가 되어주려면 4가 되어준다. 즉 그러면 2분의 3의 배수는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3의 배수 형태가 어떻게 된다? 바로 4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고 10이 되고 즉 요 형태가 지금 뭐가 되어야 된다? 짝수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4는 되나요? 4는 4가 되면 요 자체가 4가 되면 2분의 4는 2가 되니까 0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4는 3의 배수입니까? 3의 배수가 아니죠. 6은 3의 배수가 맞죠. 그러면 8은 3의 배수인가요? 8도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10은 3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12는 3의 배수가 맞죠. 그런 짝수를 가면서 3의 배수가 되는 것은 12 다음에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자, 14는 아니죠. 또 16도 아니고 18은 되겠네요. 그죠? 18은 되고 20 아니죠? 22 아니고 24는 되잖아요. 이런 숫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2분의 3 곱하기 배수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이 6, 12, 18, 24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m 플러스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배수 부분이 6이면 2의 얼마? 2분의 6이니까 3이잖아요. 그죠? 3 마이너스 2가 1이죠. 1이니까 3 곱하기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이 10이면 2분의 12는 6이니까 빼버리면 4가 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2의 바로 4제곱 바로 48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18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얼마가 되죠? 18이니까 9가 되어서 9-2는 7이 되죠. 따라서 3 곱하기 2의 7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24라면 2분의 24는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 곱하기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보면 얘는 6이 되고요. 얘는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되겠네요. 얘는 12가 얼마죠? 128이잖아요. 128에다가 3을 곱하면 3, 8이 24, 바로 384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는 2의 10제곱이 1024인데 3을 곱하면 3000이 넘어가죠. 그러면 n이 1000 이하니까 이 뒤에도 숫자가 많지만 여기가 벌써 1000이 넘어가는 숫자라서 이 세 개의 숫자밖에 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n은 양변을 4를 빼주면 얘는 2가 되고 44가 되고 바로 380이 되겠네요. 이 세 개의 수를 모두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380에다가 46을 더하면 바로 426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n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만 낼 수 있다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어떤 정수에다가 3을 곱한다는 것은 3의 배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3의 배수는 음수도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바로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면서 어떻게 보면 연역적 추론으로서 로그 성질이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n에 대한 일반화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느냐, 즉 n에 대한 어떤 일반항을 구하는 형태와 동일하게 바로 이 연역적 추론으로 여러분들이 n에 대한 바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자, 역수를 취했을 때 여기에 역수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를 뭐 해줘도 된다. 빼줘도 된다는 거 알겠죠? 3의 배수는 3의 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이 3의 배수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22번입니다. 자, 두 양수 A, B가 있어요. 근데 B는 3보다 크다고 하네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구간별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gx를 보면요. fx가 2차니까 바로 이 0보다 작은 쪽에서의 바로 함수는 3차 함수가 되겠죠. 그- 그리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이 2차 함수를 어떻게 했다?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x 플러스 a를 곱했으니까 결론적으로 x가 0보다 큰 쪽에서도 3차 함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fx를 평행 이동은 했지만 근데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했으므로 자, fx도 연속이고 1차 함수도 연속이죠. 따라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전체가 연속이고 0보다 큰 쪽에서도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연속이죠. 따라서 어디에서만 x 이꼴 0에서만 연속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여 식은 하나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데 G4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G4는 결론적으로 보면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우리가 G4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 값도 알아야 되고 B 값도 알아야 되면서 fx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크게 생각한다면 2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2차 함수 안에 1차항의 계수와 상수항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크게 생각하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x항의 계수와 상수항 두 개를 찾아야 되고 여기 있는 스몰 a 값과 스몰 b 값도 찾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최대 4개를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문자, 모르는 변수 4개의 값을 찾아주면 G4의 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여기서 G4가 바로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4 플러스 A에 F에 4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여간 무조건 A, B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보니까 바로 극한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뿐이다. 즉, 마이너스 3과 6만 어떻게 된다? 극한값을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바로 t 값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분모에 x 플러스 3의 인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 인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분모의 인수가 x 플러스 3의 인수가 두 개 있으므로 분자도 최대한 두 개만 있다면 얘는 0분의 0꼴을 탈출하여서 바로 0이 아닌 극한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 두 개보다 더 많이 분자가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3의 제곱이 x 플러스 3의 인수를 두 개, 즉, 세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개까지는 약분을 치더라도 x 플러스 3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바로 0으로 가버리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x 플러스 3의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분자가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분모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약분해도 x 플러스 3이 존재해서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놈은 뭡니까? 바로 발산을 한다고 했죠. 발산을 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 거예요. 그때는 실수 t에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뭐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자가 x 플러스 3의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든지 없어버리면 바로 실수 t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t 값이 딱 두 개일 때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면 모든 실수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극한값은 존재를 해야 된다. 즉, 0분의 0꼴 형태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분자가 x 플러스 3의 인수를 하나를 갖든지 0개를 가지면 안 되고 최소 두 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서 극한값은 존재를 하는데 그때 존재하지 않는 t값이 바로 마이너스 3과 6일 때는 존재를 안 한다는 말이죠. 해석을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반드시 분자가 다시 정리하면 x 플러스 3의 인수를 한 개랑 없다면 이 극한값은 실수 전체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6분이라는 말의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분자는 최소 x 플러스 3의 인수를 몇 개 가져야 된다? 최소 두 개는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개를 가진다면 어떻게 된다? 0이 아닌 극한값에 일단 극한값이 존재를 할 것이고, 자, 세 개 이상을 가지면 분자가 더 많기 때문에 바로 0의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극한값을 먼저 생각해 볼 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G-3이죠. G-3이면 이 식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x의 마이너스 3에 대입하면 이 자체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그러면 gt의 제곱의 루트가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gt의 바로 절대값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맞나요? 루트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gt가 되면 뒤에 있는 gt와 빼어서 0이 되니까 이 분자 역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식은 바로 0분의 0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극한의 변수는 x잖아요. x고 이 t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수가 아니죠. 따라서 g와 t는 서로 독립적인 변수가 됩니다. 아무리 x 값이 바뀌어도 t 값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상수라고 여러분들이 취급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한다면 분모의 인수가 두 개 있으니까 분자에 한 개나 이 x 플러스 3의 인수가 없다면 바로 이 식 자체의 극한값은 발산을 하기 때문에 자 t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산이기 때문에 문제의 모순이 되므로 반드시 이 분자는 x 플러스 3의 인수를 두 개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자 그러면 0분의 0꼴의 무리식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일단 유리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자, 분모 분자의 부호 반대를 어떻게 분모에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자, 조금 글자가 복잡하겠네요. 그죠? 자, 절대값 gx 플러스 자 GT의 제곱이죠. GT의 제곱 괄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절대값 GT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모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분자는 이 두 개의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요게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GT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합차가 되기 때문에 GT의 제곱이 돼버리면 자, 절대값을 제곱하면 갈로로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것이 바로 GX의 바로 무엇이 된다? 절대값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dt 제곱과 절대값 dt 제곱을 했는 게 없어지죠. 합차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gx는 누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위에 이 식을 바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승리 바로 옆에 요 gx를 적어 본다면 절대값 gx는 x 플러스 3에 바로 fx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분모에 x 플러스 3의 이 인수가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분의 0꼴을 탈출하려면 분자도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fx는 2차 함수잖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여기 x 플러스 3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fx는 x 플러스 3을 하나 더 가져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개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x 플러스 이렇게 c라는 것과 바로 2차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c는 3이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3이 되어도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되어버리겠네요. 전체. 이 분모에 있는 인수보다는 많은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C는 3이 되어도 되고 3이 안 되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식이 어떤 꼴로 나타나겠습니까? 자, 절대값 x 플러스 3, 요 자체가 한 개와 이기 한 개를 합쳐서 두 개가 되면서 x 플러스 c의 바로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의 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절대값 두 개로 나누어 줄 수가 있죠. 절대값 A, B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값 A와 절대값 B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전체 절대값에 요 안에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x 플러스 3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절대값과 이 절대값이 필요 있다 없다.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 없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바로 이 0분의 0꼴을 뭐 할 수가 있다.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일단 fx는 반드시 x 플러스 3을 하나 더 가져야 되면서 바로 x 플러스 c를 인수를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식을 조금, 이 식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0분의 0코를 탈출을 했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남는 게 뭐만 남는다? 절대값 x 플러스 c만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지우고 바로 남는 게 바로 무엇만 남는다. 바로 절대값 x 플러스 c만 남는다고 이 식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써 모았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나요? 자, 그러면 요 놈의 값이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 t의 값이 마이너스 3과 6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때 이제 x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3으로 가잖아요. 그죠? 맞죠?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버리면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자, 마이너스 3으로 가버리면 gx가 이 x 플러스 3이라는 것 때문에 이 gx 자체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극한값은 어떻게 된다? 분자는 절대값 x 플러스 c가 되고 분모는 얘가 0으로 가니까 루트 gt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두 배의 절대값 gt의 극한값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gx 자체, 요 gx가 무엇이 됩니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이 식을 따라가니까 요 놈의 식이 바로 뭐 된다? 절대값 x 플러스 3에 fx가 또 무엇입니까? x 플러스 3이니까 3의 제곱에다가 요게 x 플러스 c 요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으로 가면 얘 자체가 0으로 가니까 이 dx 전체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극한값은 바로 이 두 배의 GT의 절대값 분의 절대값 X 플러스 C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놈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이렇게 두 가지라 했는데, 자,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우리가 X 플러스 C를 이제 뭐로 적으면 됩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를 바로 C-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X 자리에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바로 이 식 자체가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죠. T에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안 돼요. X와 T는 별개의 관계니까. 자, 따라서 이게 분수 형태로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얘가 0이 아니라면 맞나요? 이 값 자체는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T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GT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GT가 0이 아니면 이 극한값은 존재하니까.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존재하지 않는 T값이 요 두 개니까 GT가 0이 아니면 이 전체가 극한값이 되겠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T값을 찾기 위해서는 GT가 0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GT가 0이 되어준다는 말 한번 보세요. 이 원래 식에서 이 식에서 본다면 GT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리고 GT가 0이면 이게 없어지는 꼴이 안 되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놈의 극한을 보면 이 루트 속의 GX의 절대값에는 X 플러스 3이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또한
또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C가 3이 아니라면, C가 3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어디로 가고 0으로 가버리고 분자는 발산해 버리겠죠. 그죠? 3이 아니라면.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t 값에 관계없이 모든 뭡니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뭐가 됩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C가 만약에 3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3이라면 분자도 다시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니까 그죠? 맞죠? 우리가 0분의 0꼴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보면 어떻습니까? 3이라는 게 인수가 하나뿐이죠. 하나뿐이고 이 분모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루트 속에 있고 요 c 자체도 뭐가 되기 때문에 3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 플러스 3의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다? 이 루트 속에 3개 가지고 있죠. 3개 가지고 있고 루트를 덮어 씌웠으면 어떻게 보면 x 플러스 c의 인수를 1.5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이 루트 속에가 x 플러스 3이 3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루트를 덮어 씌웠으면 1.5개라고 보면 되겠죠. 1.5개고 분자는 1개이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산이 돼버리겠죠. 분모가 더 많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C가 3이 아니든 이놈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분모가 더 차수가 많으니까. 다시 C가 3이 아니라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맞죠? 존재할 수 없죠. 그죠? 왜? 얘가 3이 아닌데, 얘가 3이 아니면 분모는 실수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상수는 바로 발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C가 3이더라도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의 인수를 한 개 갖고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의 인수를 세 개 가지는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1.5개 가진다고 보면, 분모가 1.5개고 분자는 한 개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으니까 그때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C의 값에 상관없이 GT가 0이 돼버리면 항상 뭐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극한값을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GT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0이 되는 값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때 T 값이 뭐가 되어야 된다?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3 하나, 양수 쪽에서는 T 값이 6 하나, 이렇게 딱 두 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GX로 돌려준다면 이 GX 그래프는 바로 X절편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겠죠. GX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이렇게 x 플러스 3의 인수를 하나 가지고 나머지 하나 x 플러스 c의 인수를 가지니까 우리가 이 gx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gx는 자, x 플러스 c를 곱해주니까 이게 제곱인수가 되면서 x 플러스 c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아래 부분은 x 플러스 a에 바로 이
식은 fx를 x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x 마이너스 b 플러스 3과 맞나요? x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렇게 gx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gx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바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하나뿐이고 그리고 0보다 큰 쪽에서는 6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0보다 작은 쪽에서 x 플러스 3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면서 x 플러스 c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겠죠. 또다시 마이너스 3은 하나 딱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요 c값, 즉 여기에서의 x 절편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c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 절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 말은 이 마이너스 c가 0보다 큰 쪽에 x절편이 생기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 x절편이 0보다 작은 쪽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또는 요 마이너스 c가 이 마이너스 c가 무엇이 되어도 된다? 바로 x절편인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된다는 말이겠죠. 이해되나요? 자, 두 가지 경우죠. 바로 x절편이 음수가 아니고 양수가 돼버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양수 부분은 탈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x 이꼴 0이 여기고 0이고 x축이 바로 여기일 때 마이너스 3에서는 일단 접해버리잖아요. 접해버리는데 나머지 하나가 x 절편이 양수 부분에 생긴다면 0보다 작은 쪽에서의 그래프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필요가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C가 이 마이너스 C가 양수의 값을 가지면 아무 지장이 없죠. 그죠? 마이너스 3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C가 무엇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어서 그죠? 이 식이 무엇이 되어도 된다? 삼중근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따라서 부호를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버리면 C가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또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C가 무엇이 되면 된다? 바로 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로 우리가 바로 첫 번째 식에서 체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 식에서 우리가 x절편을 한번 찾아보면 x절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절편을 다 적어 보세요. 마이너스 a도 되고요. 뭐도 되죠? b 마이너스 3도 되겠죠. b 마이너스 3 그리고 b 마이너스 c도 되겠네요. 이렇게 x절편이 세 개나 존재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는 x절편이 누구만 존재해야 됩니까? 6만 존재해야 되겠죠. 6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A, B는 모두 다 양수이면서 B가 3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무엇이 됩니까?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죠. 음수니까 0보다 큰 쪽에서는 이 X절편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B가 3보다 크기 때문에 B-3 또한 얼마 됩니까?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는 뭐보다? B가 3보다 크기 때문에 맞죠? B-3은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B-C는 어떻게 될까요? B-C는 C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C가 음수 첫 번째 걸 가지고 풀겠습니다. C가 음수면 B가 3보다 큰데 C가 음수면 마이너스 C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양수가 두 개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6 하나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은 뭐가 되어야 된다?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양수가 두 개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x절편이 왜 6 하나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된다? 따라서 c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에서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뭐가 된다?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다 없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는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C가 3이면 맞죠? 이 부분이 같아지기 때문에 바로 C가 3이 되어서 이 두 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수 C가 3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3일 수밖에 없다는 말은 바로 이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이 식이 바로 x 플러스 3의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C를 찾아서 이 바로 0보다 작은 쪽은 바로 y 이꼴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가 이제 뭐라고 결정이 되었으니까 3이라고 결정이 되었으니까 여기도 바로 B 플러스 3이 되면 이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지죠. 똑같아지므로 여기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fx의 식은 c가 3이기 때문에 바로 fx의 식은 바로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식을 알 수밖에 없네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c값 하나를 찾아서 fx는 모두 다 뭐였다? 찾아내는 결론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요 B-3, 즉 C가 3이니까 결론적으로 B-3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체는 무조건 음수니까 따라서 6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B 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것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B가 9이므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9가 되어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A만 찾으면 끝나겠네요. 그 A를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여기에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여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여기에서도 연속이 되겠죠. 따라서 리미터 여기가 좌극한, 리미터 여기가 0에서 우극한이 되면서 함수값이 되니까 자, 이 자체는 연속이잖아요. 따라서 극한값은 함수값과 동일하겠네요. 자, 0을 대입하면 좌극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맞죠? 0을 대면 3 곱하기 0을 대입하면 3의 제곱 얼마가 된다? 9가 되겠습니다. 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A가 되죠. A가 되고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0을 대입하면 A가 되고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3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는 9, 9, 4, 3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3이 되는 것까지 모두 다 찾아내네요. 되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G4잖아요. 그죠? G4는 어디에? 바로 이 식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A를 무엇으로 바꾸고 다시 플러스 4분의 3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면 4를 대입하면 4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4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어서 바로 16 플러스 전개하면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9라는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억납니까? 분수 함수 형태가 다함수와 다함수가 되었을 때 분모의 인수가 0으로 가는 인수가 두 개 있으면 분자도 최소한 몇 개, 두 개는 있어야 된다. 두 개가 있으면 인수 두 개, 인수 두 개가 바로 영분의 영분을 탈출하여서 0이 아닌 극한값으로 수렴하고 여기는 두 개인데 분자가 세 개가 돼버리면 0으로 바로 극한값이 수렴하겠죠. 그런데 분자가 분모보다 인수가 작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발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기억납니까? 바로 구멍 뚫리는 문제를 한번 해봤잖아요. 함수에서 펀칭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것에 관한 문제이니 여러분들 요 마이너스 3과 6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dx의 x 절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3만 x절편이 되어야 되니까 나머지 그 c는 양수가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 c죠. 마이너스 c는 양수가 되어도 되고 또는 c가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된다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데 아래쪽에서도 0보다 큰 쪽에서도 6만 뭐가 돼야 된다? x절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a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0보다 큰 쪽에서의 x절편이 될 수 없으므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 x절편은 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